2022년 6월 20일 오후 10시 44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금년 2022년도 이제 한 열흘만 있으면은 금년이 이제 절반이 갑니다. 1년을 전반전하고 후반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전반전이 이제 열흘만 있으면 끝나고, 이제 7월달부터 후반전이 시작되죠. 그러다 보니까 참 빠르게 지나갑니다. 사람은 이제 살아가면서 많은 것을 이제 기다리면서 살아간다고 볼 수 있어요. 어떤 날짜를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이래 살아가는데, 막 그래 하다 보니까 이제 내 나이도 이제 70살이 다 돼갑니다. 한 3년 남았고, 요 뒤에 보이는 집이 내가 태어난 집인데, 뭐 여기 오늘도 제 할아버지, 제 할머니, 제 어머님, 제 이제 그 큰 고모부님, 또 큰 고모님, 큰 고모님은 여기서 이 집에서 결혼하셨어요. 이 기억이 환하게 납니다. 어제 일처럼, 아니 오늘 일처럼 이렇게 생각이 나요. 그리고 내 어릴 때 뭐 별의별 생각이 다 나죠. 할머니 생각이 제일 많이 나고 그래요. 제일 많이 생각나는 사람이 제 할머님 생각이 제일 많이 나요. 제일 많이 나요. 우리 어머님보다도 할머님이 더 생각나요. 왜냐니까 이제 집에는 할머니가 계시니까, 내 어렸을 때 내가 태어나가지고 국민학교 다닐 때, 중학교 다닐 때, 내 이제 밖에서 놀다가 어디 갔다 오면은 내 할머니가 집에 계시고, 할머니께서 이제 내한테 이제 뭐 먹을 것도 주고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할머니 생각이 제일 많이 나요. 그리고 이제 여기 있다 보니까 어릴 때 이제 모습이 가끔씩 이렇게 생각이 나죠. 내가 태어난 집이니까. 그 국민학교 때 내가 그때 4학년인가 5학년인가 그때 이제 학교에서 단체로 경주를 갔어요. 틀림없이 경주 갔어요. 경주 갔는데 우리 할머니께서도 경주 오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할머니께서는 요 동네 할머니들하고 같이 이제 경주에 놀러 올 일이 있었던가 보더라고. 그래서 거기가 어디냐 하면은 안압지인가, 안 그러면 첨성대에 있는 데인가, 이제 기억은 안 납니다. 안 나는데 내가 지금도 이제 생각이 잘 안 납니다만은, 하여튼 할머니께서 거기 온다는 이야기를 내가 들었어요. 그래서 나는 이제 우리 그 학교에서 같이 단체로 갔고, 할머니는 또 여기 동네 할머니들하고 같이 이제 놀러 여기 오셨고, 그래가지고 경주 오신다는 이야기를 내가 어릴 때 들었다고. 들어가지고 이제 그 넓은 데서 할머니를 만났다고. 그때 막 굉장히 반가웠다고. 그래가지고 그때
감격스럽게 그 만났던 그 장면이 지금도 가슴이 찡하게 이렇게 남아요. 물론 뭐 할머님하고 모든 것은 할머니와 이제 그 생활한 그 모든 것은 기억이 많이 납니다만은 그 장면이 제일 깊어요. 그 경주에서 그 할머니를 그 만났으니까 얼마나 반가웠겠느냐고. 나 어릴 때니까. 아유. 그때 우리 어릴 때 그 영화에 보면은 저 하늘에도 슬픔이라는 그 영화가 있었어요. 그거 보고 그 어릴 때는 그 감정이 풍부하잖아요. 그리고 많이 울고 그랬는데 그때 할머니를 그 이제 그 경주에서 만났을 때 엄청 반갑게 그렇게 했어요. 우리 참. 그 생각이 나네요. 아이고. 뭐 그래 하다 보니까 이제 원래 이제 한국 나이로 67세니까 이제 뭐 한 3년 있으면 이제 70이 되잖아요. 이렇게 기다리다 보니까 이제 70 고기를 넘어가게 되고 70 넘어서 이제 예를 들어서 뭐 혹시 이제 어디 무슨 70 넘어서 사회 어느 부서에 이제 나간다는 것도 나이가 많아서 나가기도 힘들 것 같네요. 근데 밤새워 하얀 길을 나 홀로 걸었었다. 으쌰. 아유, 목이 말라서 물 가지러 갔어요. 아이고, 이제 이발할 때도 됐는데. 아이고, 우리 며칠 뒤에는 우리 저 백압설 우리 이제 선생님한테 가서 이발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26일 날 또 이제 하늘궁 가서 정말 백궁 소원석도 이제 한번 보여야 되고 이러기 때문에 이발할 때도 됐고 그렇네요. 뭐 UFO라 해가지고 비행 접시 이게 이제 실제 있다고 그 미국에서도 그 공개적으로 발표를 했어요. 이거는 무슨 가상 소설이 아니고 현실적으로 UFO가 이제 나타난다고 하는 것을 미국에서 발표한 지가 한 몇 년 돼요. 한 1, 2년 돼요. 이제 이거는 이제 비공개를 할 수 없다. 이제 이래가지고 공개를 했는데, 백궁 소원석은, UFO가 가져왔어요. 어디서 가져왔느냐니까, 백궁, 천국에 있는 것을, 그 무게는 33톤이에요. 이제, 3.3m고 또 높이가 3.3이고 무게는 33톤이고 가로 길이가 5m인가 정도 그래 돼요. 그것을 천국에서 동화가 아니에요. 실제예요. 엄연한 팩트입니다. 이거를 UFO가 가져와 가지고 저 태평양 그 바다에 좀 푹 잠가놨다가 이제 3년 3개월 동안 그러니까 39개월이죠. 39개월 동안 이렇게 푹 담가놨다가 이제 끄집어내 가지고 지금 경기도 양주시 장흥면 석현리 거기에다가 갖다 놨어요.
지금은 이제 우리 국가혁명당 당원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몇몇 분들이 이제 이렇게 그 백궁소원석에 다녀왔고 그랬는데 앞으로는 대한민국 전 국민들이 이제 다 가게 되고, 또한 전 세계 모든 인류가 한국에 가서 그 백궁소원석에 꼭 한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한번 보고 또 만지기도 하고 소원도 한번 빌어야 되겠다. 이게 전 세계 인류의 이제 소원이 될 때가 이제 곧 다가온다. 이렇게 저는 확신을 합니다. 나는 저게 총재님께서 그 500궁에 가는 그 숫자가 한 1000만 명 이쪽 저쪽이라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약 한 1000만 명 정도가 간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늘 내가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은, 이 이제 우리 이 지구라는 땅덩어리가 생긴 지가 한 뭐 몇십억 년 되죠. 한 2, 30억 년 될 거예요. 그래 있다가 3억 5천만 년 전에 이제 네피림이라는 종자가 나왔고, 그 인족이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이제 창조주가, 그거는 이제 다 멸망해서 없어져 버렸고, 그다음 두 번째 나온 것이 이제 호모 에렉투스라고 200만 년 전에 나오고, 세 번째 나온 것이 20만 년 전에 이제 네안데르탈인이 나오고, 15만 년 전에 20만 년 전에 호모 사피엔스가 나오고, 15만 년 전에 이제 네안데르탈인이 나오고, 10만 년 전에 이제 미토콘드리아 이브 이제 이런 족속이 나오고, 근데 만 년 전에 이제 아돔독이 나왔다고. 하여튼 그 뒤로부터, 그러니까 호모 사피엔스부터는 정상적인 인간이 지금 퍼져가지고 지금 이때까지 살고 있는데, 우리나라하고 이제 유대인족은 이제 아담족이단 말이에요. 한 만 년 전에 나왔다고. 차로 말하면은 차가 늦게 나올수록 좋은 차잖아요. 우리가 옛날에 그 포니 같은 거는 아주 오래된 차라고. 우리 어릴 때 그 포니가 자꾸 발전해 가지고 소나타도 되고, 이제 그 50년 전에 있는 그 차하고 40년 전에 놓은 차하고 30년 전에 놓은 차하고 금년에 놓은 차하고 다 성능이 틀리잖아요. 갈수록 좋아진다고. 그렇게 하듯이 그 네피림이나 에렉투스나 호모 사피엔스나 네안데르탈인이나 미토콘드리아 이브에 비해서 우리 한국 사람들, 그 유태인하고 같이 뿌리가 같으니까 이 사람들이 세계에서 머리가 최고 좋다고, 제일 늦게 만드는, 창조주가 제일 늦게 만드는 그런 작품이라고. 그 뒤로부터 이때까지 대략 한 사람은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 사람 그 영혼의 바코드가 있다고 하니까. 뭐 대략 지금 현재 살아있는 인구가 한 80억 명이 되고, 그 전에도 이제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그게 이제 윤회가 돼 가지고 자꾸 이렇게 나오는데, 뭐 사람이 이제 살아있을 때 아주 이제 뭐 남한테 피해를 많이 주고 몹쓸 짓을 많이 하면은 동물로도 태어나고, 동물보다도 못하게도 태어난다더라고. 그러니까 뭐 지렁이도 태어나기도 하고, 박테리아로 되기도 하고, 고기로 태어나기도 하고, 또 이제 뭐 정상적으로 사는 사람들은 사람으로 태어나되, 이제 자기가 이제 전생에 한 그 업장에 따라서 자업자득이니까 자기가 씨앗을 뿌린 그대로 남한테 좋은 일을 많이 한 사람들은 이제 좀 좋은 부모 밑에서 유복한 환경에서 이제 그 얼굴도 아주 예쁘게 나오잖아요. 태어날 때부터 보면은 진짜 요즘 뭐 우리나라 성형
수술이 이제 기술이 발달돼 가지고 이래 보면은 바깥에 나가서 이래 여자들을 보면은 전부 다 잘생겼어요. 보니까 마스크 끼고 이렇게 또 있으면은 전부 다 탤런트. 실제 그래요. 실제. 전부 다 미인 아닌 사람들이 없는데 혹 가다 보면은 저 사람이 사람인지 돼지인지 구별 안 갈 정도로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여잔데. 그래가지고 저 사람 저래가지고 결혼하겠나 이 생각이 좀 들 때도 있어요. 저런 얼굴 가지고서는 물론 남자가 물론 뭐 저런 여자하고도 결혼을 할 수도 있겠지만은 결혼하기가 상당히 힘들지 않겠나 이 생각이 들 만큼 그런 모습을 가진 여자들이 있더라고. 간혹 가다 보면 있다고. 그래 저런 사람은 전생에 좀 자기만 알고 이제 원래 자타일시단 말이에요. 원래 나와 남이 이제 나와 우주 근원의 한 뿌리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 분리한다는 그 자체가 잘못된 거거든. 그런데 그런 원리를 모르고 자기 혼자만 잘 되도록 이래서 그러는지는 몰라도 태어날 때 이제 얼굴이 그러니까 아마 살아 있으면서 얼굴 예쁘다 이 소리는 한 번도 못 듣고 죽을 것 같더라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얼굴을 sok 보면 아이고 예뻐라 이건 아니고 사람이 또 얼굴이 너무 예뻐도 그 안 좋은 것도 있지. 그러나 그래도 사람이 sok 보면 정말 그 포실해 가지고 말이야. 첫째 이제 보면 클래리티를 해가지고 순수성이 있어요. 여자는 보면은 순수한 마음, 청순미가 있어야 된다. 클래리티.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중요한 것이 캐러트가 있어야 돼. 캐러트. 무게가 있어야 된다고. 즉 말하자면은 지성미. 이 여자가 얼마만큼 배웠느냐. 이제 이게 또 있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그 배우면은 그 지성미가 얼굴에 들어간다고. 그게 이제 캐러트라 그래요. 지성미. 그 다음에 이제 칼라. 개성미.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가 이제 커팅, 세련미. 뭐 세련미, 개성미 이거는 뭐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그 자기는 그 가꾸면 되는데 그 제일 첫 번째가 클래리티. 청순한 그 모습은 자기의 그 본성에서 그 우러나오거든. 그 얼마나 이타심이 많은가. 이제 그러니까 이제 구성령 어제 총재님께서 이야기하시던데 사랑, 희락, 가평, 인내, 자비, 온유, 양선, 충성, 절제 요 이제 9가지 열매가 있으면은 아무래도 순수한 그 마음이 있는 기고 순수한 그 아름다움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캐러트, 지성미. 그러니까 그제 윤홍식 씨라고 그 홍익학당 이분이 공부를 엄청 많이 하신 분인데 좀 아쉬워요. 내가 보면은 그 이분이 그 정말 그 잠자는 시간도 아껴가면서까지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인데 뭐 동서고금의 철학 뭐 종교 사상 이게는 아주 이분이 박식해요. 박식한데 그 박윤수 선생을 좀 모르는 것 같더라고. 자기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역사도 알아야 되잖아. 역사 그 철학 과학 철학 종교 사상만 공부하면 되는가? 그 역사도 공부해야지. 역사 그 양자 물리학도 알아야 되고 그리고 현대 미술사도 알아야 돼. 현대 미술의 그 특징도 알아야 된다고. 그렇게 알려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그리고 이분이 또 윤홍식 씨가 뭐가 좀 모자랐냐면은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양심껏 살아가는 것은 이제 자기는 원하는데 그 원력이 좀 약해요. 내가 좀 그게 좀 박하더라고. 그 원력이 아주 강해야 되거든. 그냥 뭐 양심껏 살아라. 그럼 뭐 천지가 나와 한 몸이다. 뭐 그 사람 내 하는 말이 그거든. 원래 나, 참 나, 양심.
너와 내가 둘이 아니고 하나다 이제 이런 거. 네, 그것만 이야기한다고. 그런데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양심적으로 살면은 얼마나 이 세상이 좋느냐, 극락이 된다 이제 이런 식인데, 그것을 현실적으로 정말 내가 이렇게 하겠다, 반드시 해야 된다, 이게 좀 부족해요. 그렇게 하다 보면 그 허경영 총재님을 알 수가 있는데, 그게 부족하니까 허경영 총재님은 못 알아보는 거야. 뭐 그리고 자기보다 더 이제 말이 옆으로 가고 뭐 내가 뭐 말이 행설수설이고 그러는데 클래리티, 그러니까 그 여자를 보면은 어떤 여자 보면 아주 보면은 세련미도 있고 커팅 또 칼라, 개성미도 있고 세련미도 있고 이래 있는데, 캐럿 면에 보면은 빵점도 많지. 얼굴 성형수술 해가지고 말이야 막 이렇게 뭐 예쁘게 해도 척 보면은 지성미가 하나도 없어요. 영적인 데서는 남의 뒤통수를 치가지고 재산을 축적해가지고 먹고 자고 뭐 그런 생활을 하는 사람들 보면은 썩는 냄새가 난다고. 영혼이 썩는 냄새가 난다. 첫 번째가 그게 뭐라나, 클래리티가 없어요. 순수한 청순미가 없다고. 그런 사람들 오면 어이구 하고 겉으로야 아이고 뭐 이렇게 내가 인사하고 그렇겠지만은 첫 보면은 속으로는 말이에요 막 도망가고 싶다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지성미가 있어야 된다고. 지성미라고 하는 것은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그 학문을 반드시 다 공부하게 해야 되겠다는 그 열정이 넘쳐야 되는데, 그게 이제 부족하면은 곤란하다고. 아이고, 내 말은 뭐 주소도 없고. 어렸을 때에 이제 품은 뜻이 이제 허경영 총재님께서 잘 돼야 된다고요. 그래야 나도 잘 되고 그래요. 그래서 안전하 쓰나 자나깨나 언제 이제 허경영 총재님께서 대통령이 될 것인가, 이걸 내가 생각을 해요. 내 하두입니다 요즘. 지금 총재님께서는 지금 강의시에 이런 좀 예민한 문제는 언급을 하지 않습니다. 지금 안 하고, 인터뷰를 하신다 하더라도 가만 보니까 그 말을 이제 직설적으로 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애둘러서 이제 좀 좋게만 이야기하시고 본질적인 그런 것은 이야기를 제대로 못하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유추를 해봅니다. 유추를 해보는데, 과연 이제 언제 허경영 총재님께서 이제 대통령이 될 것인가, 금년인가, 내년인가, 내년이라면은 2023년이고, 후내년 같으면은 2024년이라고. 그러면은, 올해, 내년, 후내년, 이제 뭐 거의 대부분의 이제 사람들이 윤석열 정부가 5년 간다고 믿는 사람 뭐 있겠지만은, 거의야 많은 사람들이 중간에서 내려온다고 그렇게 알고 있다고. 그러니까 60개월 중에서 과연 몇 달 만에 이제 내려오느냐, 이제 이걸 우리가 보는 거죠. 보고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때 되면은 이제 허경영 총재님께서 21대 대한민국 대통령이 되시는데 이제 어떤 과정을 겪어서 이제 되실까? 어떤 현실적으로 이제 이게 또 이제 중요하게 바깥에 반바지 입고 있으니까 모기가 완전히 뭐 내 몸뚱어리가 부패네 그냥. 피를 누구 말대로 이준석이 말대로 쪽쪽 빨아먹고 있네. 이준석 그 국민의힘 대표가 말이에요. 뭐 이번 지방선거하고 말이지 3구 대통령 선거 때 국민의힘당에서 내를 대표로 내세워가지고 쪽쪽 빨아먹었다 이러더라. 그래놓고 이제는 뭐 성 문제로 해가지고 이제 내를 이제 뭐야 토사구팽이라 그러지. 토사구팽을 시키려고 지금 분위기 자체가 지금 토사구팽을 시키려고 지금 이렇게 하는가 봐요. 그러니까 보수 유튜브 방송하시는 분들도 저기 어제도 말했지만은 이봉규 그리고 고승국 그리고 이제 서정욱 변호사 그리고 박찬종 씨 이런 사람들은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유튜브 방송자들인데 그분이 한결같이 이준석이를 이제 옹호를 안 해요. 지금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어제도 말했습니다만은 11월 달쯤 되면은 과연 이제 어떤 현상이 일어날 것인가 이걸 보는 거예요. 어차피 이제 허경영 총재님께서는 대통령이 되시는데 어떠한 이제 그 사회 현상을 우리가 이제 겪으면서 이제 그 될 것인가 이걸 보는 거예요. 5개월 뒤 같으면은 이제 11월 달인데 7, 8, 9, 10, 11 그렇죠. 6월 달은 다 갔다고 보고 7, 8, 9, 10, 11인데 11월 달에는 미국에서는 중요한 선거를 해요. 11월 그 2년 전에 11월 그때 3일 날 그 미국 대통령 선거하고 상원 의원 선거, 하원 의원 선거 같이 해요. 미국에는 같이 해요. 우리나라도 그래 같이 하면 좋겠더라마는 우리나라는 그렇게 안 하죠. 근데 미국에서는 같이 합니다. 미국에서는 그 하원 의원 선거는 2년에 한 번씩 하고 그게 이제 총 인원이 435명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과반수를 획득했다 이러면은 218명을 이제 민주당이나 공화당에서 가져가게 되면은 이제 과반수가 넘는 거예요. 435명입니다. 그거는 저는 이제 투표를 해야 되고 상원 의원은 100명인데 상원 의원은 6년에 한 번씩 하는 그러니까 2년에 한 번씩 하는데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선거를 하는 게 아니고 3분지 1 정도만 해요. 100명에 3분지 1이니까 이번에는 37명 정도 하더라고. 그러니까 임기가 6년이 되는가 보더라고. 막 그렇게 하는 거 같더라고. 그러니까 100명 다 안 해요. 거기서 한 3분지 1 정도만 하고 또 2년 뒤에 또 3분지 1 정도 하고 그래요. 상원 의원은 그러더라고. 그때 이제 미국에서는 벼르고 있죠. 지금 이제 지금 이대로 나가면은 바이든이 이제 치매 문제도 있고 무엇보다도 미국에도 이제 그 기름값이 휘발유값이 굉장히 비싸고 분유가 없다 그러니까 애들 먹일 분유가 없다 그러니까 지금 그 민심이 민주당을 떠나가지고 이번 11월 이제 그 하원 의원 선거 상하 의원 선거를 할 때 공화당이 압승을 하리라 이렇게 보여 지금 이제. 그렇게 되면은 이제 트럼프의 재상이 여러 개가 있죠. 여러 개가 있는데 오늘은 보니까 저기
저 플로리다 쪽 저쪽으로 그 멕시코 그 중간에 이제 국경선이 있는데 거기를 트럼프가 있을 때는 그 국경을 철두철미하게 막았단 말이에요. 그 불법 이민자가 못 오도록 했는데 그걸 트럼프가 바이든이 개방을 해버렸다고. 그러니까 뭐 누구든지 와서 이제 미국에 올 수 있도록 해놨으니까. 그리고 그것뿐만 그런 게 아니고 그 오는 사람들한테 돈을 많이 줘요. 뭐 1, 2천만 원 주는 게 아니고 막 억 단위로 준다고. 이제 하여튼 그런 게 있어요. 근데 뭐 자세하지는 않지만 아마 대략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거 문제를 들어서 탄핵을 시키려고 하는가 봐요. 바이든을. 뭐 그 외에도 탄핵 사유가 많죠. 그 외에도 많아요. 뭐 부정선거 이거는 뭐 말할 것도 없고 미국의 그 부정선거도 말할 것도 없는데 일단 부정선거를 떼고 또 뭐 러시아 스캔들 저거 억지로 이제 그 엮은 거거든. 트럼프를 그런 것도 빼고 이제 이거는 현실적으로 딱 된 거는 이제 미국하고 이제 멕시코 그 국경지대에 이민자들이 그냥 그대로 들어오게 한 그런 잘못이 있다고. 그러니까 대통령을 탄핵시킬 때는 뭐 잘못이 있어야 탄핵시킬 거 아니에요. 그 잘못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 되면은 상하원 의원 숫자에서 공화당이 압도적으로 많으면은 탄핵이 가능하다 이제 이거예요. 그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잖아. 우리나라도 이제 윤석열을 그 탄핵시키려고 지금 제일 앞장서 가지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저 베니제 씨 아닙니까? 베니제 씨는 정말 그 얼마 못 간다 하더라고.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올 가을쯤 되면은 사람들이 이제 물로 말하면 한 98도, 99도, 막 거의 100도 다 되게끔 이제 되는가 봐. 그래가지고 그냥 사람들이 그냥 거리로 나와가지고 말이에요. 물러가라! 이제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다. 이제 그렇게 베니제 씨가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리고 미국도 그렇잖아. 미국도 벌벌 끓고 우리 한국도 그렇고 그렇다고 지금. 그런데다가 어제 박윤수 선생 이야기 들어보니까 선상에 감옥이 있다고. 그러니까 관타나모에도 감옥소가 있죠. 까막소들. 그러니까 인류의 공적, 인류의 죄를 지은 놈들, 쉽게 말해서 딥스테이트 세력이야. 이건 아주 그 죄를 확실하게 지은 거거든. 그거는 인류에 대한 죄. 그거는 자기의 그 불로 장생을 위해서 어린애들을 그냥 죽이고 피를 빨아먹고 아주 그 비인간적으로 비도덕적인 생활을 했다고. 그런 사람들을 관타나모에 이제 잡아 들르기도 하고, 이제 그 사람이 많으니까 배에다가 싣는다 그러네. 배에다 그 유람선이 아니고 배 위에 까막소를 이제 쉽게 말해서 수용소지. 그걸 만들어 가지고 있다 그러더라고. 그 배가 우리나라 그 부근에도 뭐 있다는 그런 말이 있어요. 하여튼 그런 것이 있다고. 그래서 뭐 물론 뭐 11월 달에는 월드컵도 열리지만은 지금 거기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 이제 그 미국에서 이제 일론 머스크라고 이 사람이 보니까 상당히 뭐 전 세계에 있는 뭐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가 보더라고. 그러니까 부산에서 서울까지 20분 만에 갈 수 있는 ET 캡인가? ET 뭐던데. 그런 것을 이제 갈 수 있는 그런 걸 교통수단이지.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제 비행기보다 빠르잖아. 그러니까 부산에서 서울까지 20분 안에 갈 수 있는 그런 걸 만든다더라고. 얼른 마스크라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중국까지는
1시간 정도, 1시간이면은 이제 갈 수 있는 그런 것을 어떤 관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진공 상태에서 이제 어떤 캡슐 같은 걸 만들어서 갈 수 있게 하는 그런 것을 연구를 지금 하고 있고, 오늘 보니까 사람을 가가지고 사람을 실어서 가는 것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그러더라고. 근데 그걸 만드는 사람이 이제 얼른 마스크인데, 이 사람이 이제 그 트윗을 이제 인수를 했단 말이에요. 인수가 이제 거의 다 돼가고 있는가 봐. 그러니까 그것을 그 트윗에 이제 정기 회원수를 이렇게 좀 속이는가 봐. 속여가지고 이제 돈을 많이 받으려고 하고, 전에 있는 회사에서는. 그런데 얼른 머스크는 그게 아니잖아. 정말 그 회원수가 정확한 회원수가 얼마냐 이제 이렇게 따져가지고 그 가격을 좀 이렇게 합당한 가격을 이제 주고 인수를 하려고 그렇게 하는가 봐요. 그래서 지금 그러고 있는데, 그러니까 극렬하게 반대하는 사람이 조지 소로스라고. 그러니까 조지 소로스도 이제 딥스테이트의 사람인데, 조지 소로스가 미국의 대통령, 오바마 이런 사람들이 나올 때 뒤에서 이제 선거 자금을 도와주기 때문에 그 사람만 도와주는 게 아니고, 미국 대통령만 도와주는 게 아니고, 11월 달 되면 이제 상원 의원, 하원 의원 선거도 있고, 그 다음에 주지사, 미국의 50개 주에 이제 주지사가 있는데, 주지사 선거할 때도 이 사람이 조지 소로스가 이제 돈을 뒤에서 막 대주는 거야. 선거 자금을 대주니까, 그 민주당 의원들, 공화당 의원들, 이런 사람을 자기가 돈으로 이제 매수하다시피 지금 한 사람 중에 하나냐. 딥스테이트 요원이 이제 많이 있죠. 록펠러도 있고, 로스차일드도 있고, 조지 소로스도 있고, JP 모건도 있는데, 조지 소로스가 이제 미국에서 이제 그런데 발이 넓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법을 만들어도 자기가 원하는 법을 만들 수가 있고, 자기가 원하는 대통령이 나오게 할 수도 있고, 그러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언론도 꽉 잡고 있으니까 이런 보도를 하지 마라 그러면 국민들이 알 권리가 무시가 돼버려요. 참 다 돈하고 연관되어 있는데 그 돈을 자기가 이제 움직일 수가 있으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돈을 벌 때 과연 그 합법적으로 벌었는가, 그것도 문제가 되지. 그런데 이제 일론 머스크는 아니거든. 일론 머스크는 딥스테이트 세력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트위터를 인수를 해가지고 이제 그 공정 보도를 한다 이 말이야. 쉽게 말해서 어떤 걸 하느냐 하면은 바이든의 아들 헌터 바이든, 그리고 바이든 현직 대통령 바이든의 이제 잘못된 점, 실질적으로 잘못된 점을 이제 밝혀내는 거야. 밝혀내면은 자기들의 추한 부분이 다 드러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극렬하게 반대를 하고 있어요. 조지 소로스가. 그러나 저러나 이제 언론 마스크는 이것을 보도를 한다고 하게 되면은 헌터 바이든의 랩북에서 나오는, 랩탑에서 나온 그 자료 12만 개가 이제 다 그대로 공포가 되면은 헌터 바이든은 바이든의 아들인데, 헌터 바이든의 재산이 드러나고 바이든 대통령의 재산도 드러난다고. 그러니까 미국에도 지금 이제 완전 새로워지는, 미국의 정치판이 완전 새로워지고 또 우리나라 정치판도 완전 새로워지게 되고, 그리고 이 우주 1년이 12만 9,600년에서 이제 완전 선천의 봄, 여름이 가고, 우리 지구로 말하면은 지금 지구 1년으로 말하면은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는데, 봄, 여름은 춘하, 생장이라 할 수 있다고. 그 오행어로 하면 목화라 할 수 있다고. 그 다음에 이제 가을, 겨울은
금수로 할 수 있다고, 음이라 할 수 있다고. 그래서 양이라는 이제 하루로 말하면은 낮은 양이고 밤은 음이고, 그러니까 낮과 밤 딱 두 가지 있잖아. 그렇듯이 두 가지가 합쳐서 하루라고 하잖아요. 사람은 이제 남자 여자가 있잖아요. 남자하고 여자가 합해서 사람. 그렇고 그렇듯이 지구 1년에서 이제 그 선천이 양의 기운이 끝나고 이제 후천으로 들어가기 일보 직전이라고. 12만 9,600년의 절반을 우리가 살고 절반이 완전 새로운 천지로 들어가기 바로 일보 직전이라고. 그러니까 바뀐단 말이에요. 총체적으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1년이 365일, 이것도 360일로 바뀐다고. 그러면서 이제 또 일부는 이제 지구축도 이제 바로 서게 되고 정력시대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때에 이제 하나님께서 오셔가지고 이 땅에 이제 지상낙원을 만든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나는 그 하나님이 강정산인 줄 알았는데 강정산이 아니고 허경영 신인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다 깨달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아까도 내가 말하다가 내가 잊어버렸는데 그 한 1,000만 명만 이제 이렇게 수학을 한다더라고. 그래서 나는 그게 내 아쉬웠다고. 그러니까 이 세상에 그 아까 말했다시피 그 네피림족이 이제 3억 5천만 년 전에 생겼다가 이제 사라져 버렸고, 그 뒤에 200만 년 전에 이제 호모 에렉투스, 그리고 20만 년 전에 이제 호모 사피엔스, 15만 년 전에 네안데르탈인, 10만 년 전에 이제 미토콘드리아 이브, 그 다음에 이제 1만 년 전에 이제 아담족이 나와가지고 수많은 윤회를 해가지고 지금 이때까지 지금 살고 있고, 그 총 인구가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이제 아까 말하다가 이제 막 엉뚱한 데로 가버렸는데, 그래 사람으로 살다가 영 몹쓸 행위를 하게 되면은 짐승으로도 태어나고, 그보다 더 못쓸 놈은 곤충으로도 태어나고, 그보다 더 못하면은 이제 이렇게 지렁이라든지 이렇게도 태어난다더라고. 태어나고, 잘하는 사람들은 이제 사람으로 태어나되, 아주 부유한 집안에서 또 훌륭한 부모님 밑에서 이제 태어날 때 얼굴도 이렇게 예쁘게 태어난다더라고. 이렇게 책 보면은 이제 이렇게. 그런데 이제 자기가 전생에 사람으로 태어나도 전생에 자기만 알고 이제 돼지처럼 자기만 알고 딴 사람들의 그 아픔을 잘 생각지도 안 하고 이렇게 산 사람들은 얼굴이 엉망진창이지. 보면은 저래가지고 여자가 시집을 가겠나 할 정도로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 보니까 누구라도 가까이 못하겠던데, 그래도 뭐 어떻게 시집 갈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런 사람들은 올 이번 생에 이제 왔기 때문에 선행을 많이 베풀으라고. 선행도 베풀고 자꾸 그러면은 다음 생에는 아주 좋은 얼굴을 가지고 태어날 거 아니에요. 하여튼 딴 게 아니고, anyway, 누구 말도 라나 회장님이 그런 말 많이 하던데, 그건 그렇고, 나는 그 모든 사람들이 그 지렁으로 태어난 사람이라든지 팔이 모기로 태어났다든지 지금 얼굴이 완전히 진짜 막 하마처럼, 여자가 하마처럼 생긴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사람도 궁극적으로는 다 백궁에 갔으면 좋겠더라고. 그런데 왜 그 1,000만 명밖에 안 되느냐, 그게 내가 그렇게 아쉽다고. 그게 아쉬워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보면 어떻느냐고. 지금 현실적으로 보면은, 아이고, 누구 말도 인상 쓰지 말고 이야기하라는데, 현실적으로 보면은 지금 저 경기도 양주시 장옥면 석현리에 그 백궁 소원석이 왔다. 비행 접시로서 이제 하늘에서 와가지고 거기서 빌어보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습을 입고 지금 와 있는 분이 허경영 신인님이신데 이분을 한번 만나봐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안 간단 말이야. 사람들이 못 믿으니까. 나는 그런 사람들 다 같이 갔으면 좋겠는데 현실적으로 안 되니까 정말 자하달상
천만 내어라는 말이 그렇게밖에 안 되는 거야. 근데 왜 지금 이 사람들이 못 믿고 안 가느냐 이렇게 하면은 아까 그 윤홍식이 홍익학당 윤홍식도 그렇고 또 이제 기타 무슨 뭐 강정산이다 뭐 예수교다 불교다 거기에 이제 침몰해 가지고 뭐 있는 그 사이비 종교가들이 왜 이렇게 허경영 진인님을 못 알아보느냐 하면은 공부를 제대로 안 해서 그래요. 윤홍식 씨한테는 미안하지만은 윤홍식 씨가 엄청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고 대단하지만은 그러나 자기가 이 모든 학문을 다 통달해야 되겠다는 그런 것이 있어야 돼요. 그래 해야 허경영 진인님을 알아볼 수가 있다고. 내보다 더 이렇게 많이 아는 사람이 대한민국에 없다 이런 생각하면 그게 안 된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자기가 무슨 대학교 나왔다 무슨 뭐 박사 학위가 있다 이런 사람이 그게 아주 그 공부하는데 긁어친다고. 내처럼 하자. 누구 말대로 손정도 목사라고 그게 김일성이가 만주 길림에서 이제 그 고생할 때 깜빵 생활할 때 간수들한테 돈을 좀 써가지고 빼내주기도 하고 그 양아들처럼 이렇게 기른 사람이 손정도 목사가 있다고. 그 아들 이름이 이제 손원일이지. 우리나라 이제 해군을 창시한 사람이고. 그 사람 그 가문이 뭐냐니까 걸레처럼 살아라 그런다고. 걸레. 손정도 목사 아들이 손원일이고 자기 동생이 이제 손원태고 또 그 사람 손자 이름을 알았는데 내가 잊어버렸네. 그 사람들이 자기 가문이 뭐냐니까 걸레처럼 살아라 이게. 걸레 정신이야. 그러니까 걸레는 온갖 험하고 추적고 더러운 일을 이렇게 하는 거잖아. 걸레가 그렇게 하고 걸레는 사람들 눈에 안 띄는데 이제 놔둔다 하더라고. 그러면서도 숨어서 희생적으로 일을 많이 해야 된다 이제 이 뜻이지. 걸레 정신이 그렇듯이 그런 것도 필요하고 또 자기가 아무리 학식이 많다 하더라도 겸허하게 자기가 음악을 잘한다 이러면 미술은 못하잖아. 그래도 못하는 것이 얼마나 모르는 게 얼마나 많으냐고. 그 소크라테스가 말한 거 무지해지. 내가 많이 모르고 있다는 그 사실을 알아야 된다고. 무지의 지를 깨닫고 그래 하다 보면은 알려고 많이 노력하다 보면은 궁극적으로 허경영 총재님을 알게 되는데 하여튼 그 10,000,000명밖에 못 간다고 하니까 그게 그리 아쉬워요. 근데 현실적으로 뭐 내일 모레 그 하늘궁에 같이 좀 가려고 이야기를 하려고 해도 이 사람들이 안 가는 것은 뭐냐니까 공부를 제대로 안 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종교를 안 가지고 있는 사람은 보통 종교 생활을 한다는 것은 성인의 길을 이제 걷는다는 뜻이라고. 어제 총재님께서 그 유어라고 하는 것이 말이야. 그 한고조가 아니고 유비가 죽을 때 자기 자손한테 유언을 남긴다고. 그러니까 그 악이 비록 선이 비록 적다고 해서 이것을 안 해서는 안 되고, 그러니까 선이 적지만은 그것을 조그마한 선이라지만은 그것도 반드시 행하고, 악이 비록 작다고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악이 조그마한 잘못이라도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야. 그런 내용을 외워라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봄에 이제 풀이 자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는 아니하지만은 그 때가 되면 이제 이렇게
풀이 자라나 있는 것이 보이고, 숫돌에 이제 칼을 갈게 되면은 한번 가는다 해서 칼이 이제 이렇게 닳아지고 약해지는 것이 눈에는 보이지 아니하지만은, 그러나 자꾸 하다 보면은 칼이 닳아지고 마모가 돼 있다 이 말이야. 그런 내용의 이제 그 문자를 공부를 하라고 이제 아무래도 나도 한번 외웠으면 싶었는데 뭐 조금 정성 들어서 외우면 외우겠더라고. 아이고. 그래, 그런 것은 그렇게 이제 선이 비록 적다고 해서 안 해서는 안 되고, 조그만한 선이라도 하고, 조그만한 잘못이라도 하지 말고, 요것이 기본 그 인간 윤리적인 삶이다 말이에요. 그런 삶을 극한 지역까지 하게 되면은 이제 그다음부터는 종교인의 길을 걷게 돼요. 종교인. 자기 이제 취향대로 기독교를 하든지, 뭐 불교를 하든지, 또 딴 걸 하든지. 그것을 졸업을 해야 돼, 졸업. 졸업 정도까지 하려면 어느 정도까지 되냐니까 예수와 석가까지 가야 된다고. 그러니까 석가가 이제 정강열반 무화 성불 보리 삼매 해탈 반야를 했단 말이야. 정강열반 무화 성불 보리 삼매 해탈 반야, 안욕따라 삼약 삼보디를 이렇게 했다 이 말이야. 뭐 기독교로 말하면은 뭐야? 기도, 구원, 축복, 성령, 은사, 부활, 영생, 천국. 하여튼 기독교도 사랑의 극치에 이르려면은 그것은 이제 초고간다고. 그런데 그 속에 갇혀 있다고, 일반 사람들이. 거기서 벗어나지를 못해. 벗어난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제대로 못 알아보는 거라고. 못 알아본다고. 그러니까 막 그냥 와서 (1초) 이렇게 와가지고 축복받으면 끝나버린다고. 그리고 상당히 어려운 그 정강열반 무화 성불 보리 삼매 해탈 반야의 그런 기도, 구원, 축복, 성령, 은사, 부활, 영생, 천국을 그런 어려운 단계를 안 건너고도 바로 백궁으로 갈 수가 있다 이 말이야. 이런 이야기를 참 바로 알았으면 좋겠는데 사람들은 하도 이제 잘 안 믿으니까, 그래서 자아달상 천만에인 것 같아요. 그런 데다가 지금 이번 대통령 선거에도 이제 좀 그렇고, 작년 서울시장 보궐선거도 그렇고, 그 전에 이제 국회의원 선거도 이제 좀 결과가 그러니까 더 이제 사람들이 안 믿는 거지. 만약에 이번에 대통령으로 당선됐다 그러면은 진짜 우리 같은 사람은 그렇게 끼지도 못하죠. 권력 있고 힘 있고 돈 있는 사람들이 꽉 그 하늘궁에 다 가버리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쪽에 군부가 지금 미국에서는 트럼프가 나올 때에 2020년 대선에 외국에서 그 대통령 선거에 개입한 것이 틀림없다 이 말이야. 중국에서 개입됐다고. 그럴 때는 반란법에 의해 가지고 군부가 통치를 하게끔 돼 있다고. 거기에 사인을 하고 나왔어요. 나왔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그러면은 미국에서 내란이 일어날 수 있다고. 내란이 일어나게 되면은 내란이 일어나게 되면 어떻게 될까 연구를 했어요. 하니까 지금 미국 인구가 한 3억 명 중에서 1억 얼마죠? 미국 인구가 1억 몇천 명인데 총기가 한 3억 개가 풀려 있다고.
그러면은 인구의 미국 인구가 확실히 모르겠는데 미국 인구의 3분의 1이 죽는다 그러더라고. 내란이 일어나면 미국에서 내란이 일어나면은 미국 인구의 3분의 1이 죽는다 그러더라고. 3분의 1. 총기가 다 합법적으로 가지고 있으니까 총은 막 쏴버리니까. 그리고 이제 키신저가 소형 핵폭탄을 가지고 있으니까 너 안 나가면은 이제 트럼프 보고 니 안 나가면은 소형 핵폭탄 뉴욕 같은 데 하나 떨어뜨리겠다. 이러니까 만부득이 트럼프가 나왔다고. 나오면서 지금 딥스테이트 세력에 이제 좀 중심적으로 움직이는 사람들을 관타나보에 많이 잡아넣고 선상 형무소에도 많이 잡아넣고 거기 이제 거진 다 됐다 그러더라고. 그리고 그걸 보고 또 베니제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베니제시 같은 경우는 너무나 이제 윤석열에 대해서 잘 알고 있으니까 윤석열은 항상 그 여의도에 사냥개니까 항상 굽신굽거리면서 따르는 스타일이 자기가 리더 하나가는 그런 스타일 아니라고. 이런 이야기는 내가 할 수 있지. 그러니까 내 조폭들로부터 두드려 맞는 놈은 굽신거리는데 길들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의 잘못이 결정적으로 이제 태블릿이 조작됐다는 거. 그게 이제 최서원 거이 아니고 김한숙 청와대 이제 행정관 것으로 놓은 게 확실하다고. 계약서 쓴 것도 다 조작으로 된 거로 허위로 만든 것이 다 증거가 다 있다고. 그런 것을 진짜 언론에서 터뜨려 주게 되면은 우리나라 윤석열 정부는 얼마나 뭔가요? 금방 내려와 버린다고. 그러니까 뭐 체결은 한 8개월 했는데 여기는 이제 얼마나 할지 모르죠. 그리고 미국에도 이제 이거는 트럼프가 9월 달에 복귀 안 한다 하더라도 11월 달 되면은 공화당에서 압도적으로 이제 상원 하원에서 많이 당선돼 가지고 과반수를 넘는단 말이에요. 435명 중에서 218명이 훨씬 넘을 거야, 공화당에서. 그렇게 되면은 바이든이 탄핵에 들어간다고. 탄핵에 들어가고 이제 우리 미국 언론이 또 바로 서게 되면은 우리나라 언론도 바로 서게 된다고. 그리고 우리나라에도 지금 4.15 부정선거, 그리고 금년 3구 대선, 그리고 6.1 지방선거, 이게 부정이 선거가 이제 이게 있는데, 이게 이제 터뜨리게 되면은 아까 그 베니제 씨가 이야기하던데 5.16 혁명이 일어나가지고 대한민국을 총체적으로 확 바꿀 수 있는 그런 파워가 있어야 그것을 드러낸다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준비되어 있는 사람이 허경영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내 한평생 기다려오면서 살았지만은 이제 정말 기다려 봅니다. 과연 이게 이제 금년에 허경영 총재님께서 21대 대통령이 되시는가, 안 그러면은 이제 조금 더 기다리는가 지켜봐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국민들이 또 이제 실질적으로 어려워져 봐야 돼요. 춥고 배고파 봐야 되고, 아까 이재명이처럼 이재명이 나와가지고 양심 선언을 하든지, 자기도 허경영 총재님의 유튜브를 좀 보고 이렇게 해가지고, 아 정말 허경영 총재님께서 뭐 유튜브 보기야 보겠지, 보는데 양심적으로 해서 정말 허경영 총재님께서 대통령이 돼야 된다 이렇게 추대를 하든지, 무릎 꿇고 하늘궁 와가지고 우리를 좀 민주당 후보로 좀 나오십시오 이렇게 하면은 뭐 이재명이가 찾아와가지고 무릎 꿇고 막 두 손 싹싹 빌고 말이야, 자기가 살기 위해서라도 허경영 총장님께서 대통령이 돼야 된다, 그런 식으로도 갈 수 있겠네. 드라마를 이거는 어떻게 돼?
어떠한 그 길을 겪어서 대통령이 반드시 대통령은 되시는데 21대 대통령으로 20대 대통령은 과도기단 말이에요. 21대 대통령은 세계 통일하는 대통령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그 하는 과정이 이재명이가 민주당 의원들 자기가 양심 선언을 하고 의원들 한 뭐 몇십 명 개딸들하고 개딸은 개혁을 하는 그 대한민국의 딸이들 그런 사람들하고 그런 사람을 설득을 해서 하늘궁 와가지고 살려주십시오 뭐 이렇게 무릎 꿇고 빌든지 뭐 그렇게 또 되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나. 그렇게 할지 안 그러면 이제 일본 후쿠시마 아파트 세슘 문제 이걸 정리를 해가지고 일반 사람들이 깜짝 놀래가지고 이제 따르든지 하여튼 재밌는 구경이 생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뭐 그 결과적으로 봐서는 자업자득이고 인과응보고 권성징악이고 죄를 지은 놈은 벌을 받게 되고 선한 일을 한 사람은 반드시 좋은 결과가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런 것을 향해서 지금 나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일시적으로 지금 뭐 부귀 영화를 누리는 사람들은 오줌을 싼다 그러잖아요. 박인수 선생님이 그러더라고. 지금 보면 뭐 오줌을 줄줄줄 싸고 있다 그러더라고. 자기가 이제 앞으로 당할 그 고통을 생각하니까 뭐 일반 국민들은 모르겠지만 자기는 알잖아. 자기가 지은 죄를 알고 있으니까 오줌을 줄줄 싼다 그러던데. 또한 의인은 이제 비록 지금은 남이 알아주지를 못해서 뭐 이래 있지만은 언젠가는 좋은 시절이 오죠. 돈벼락은 맞죠. 그러니까 황제가 춥고 배고플 때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오셔가지고 춥고 배고플 때에 밥을 한 그릇씩 사주었단 말이야. 축복도 받고 명패도 했다 이 말이지. 알겠어요? 이렇게 한 사람들은 돈벼락을 받는다고.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돈이 뭐 다 총재는 것이고. 또 그러면은 또 우리는 또 먹고 살 만큼만 놔두고 또 뭐 완전 전사 안 받은 사람 완전 전사 받고 말이지. 또 뭐 거기 하늘궁 잘 되는데 얼마든지 또 뭐 또 좋게 또 이제 또 투자도 해야 되고 그 받은 걸 또 돌려줄 수도 있고 그렇지. 배당금이 매달로 오는데 뭐 1억 들고 있으면 많어. 완전 천사로 받고 그럼으로써 이제 또 하늘궁이 빨리 발전되고 뭐 그런 거 아니에요. 하여튼 올 11월 달 재미있는 구경이 이제 될 것 같기도 하고 조금 더 기다려야 될 것 같기도 하고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오늘 뭐 행설수설 해봤습니다. 아이고.